그런데 사람을 끌어당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모두 각자 사는 세계가 있잖아요. A가 사는 세계가 있고 B가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A고 상대가 B라고 했을 때 B라는 상대를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B의 세계도 존중을 해줘야 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나의 에고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소망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원할 때는 나의 세계만 고려하지 마시고 상대의 세계도 잘 배려하시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른 마음으로 끌어당기게 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물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인생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진짜 진심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 그리고 이런 물음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어떤 대화 질문이 있다면 그런 걸 다 추가해서 한번 노트에 작성해 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짝사랑이나 재회 상대를 만날 때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상대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도 나는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지점이 정말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물론 재회는 이루어지고 외사랑을 하고 있어도 언젠가 반드시 나의 마음은 전해져서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와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여정이 정말 괴롭거든요. 상대에게 다른 여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짝사랑이든 재회든 상대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기 전에 다른 여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랑 교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SNS에서 보게 될 수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상대의 근황을 듣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나중에 나에게 최종적으로 왔다라고 해도 상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지, 첫 번째 스텝에서 진솔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문자답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용서가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은 재회 소망을 아예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망의 마음이거든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인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원망의 마음이 나의 잠재의식에 인풋이 되면은 소망을 이루어도 소원을 이루어도 캔슬이 돼요. 그래서 괜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 100번은 물어봐 주세요. 진짜 여러 번 물어봤는데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나중에 정말로 원치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나의 행복으로 연결되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면 이 시점에서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재회를 이루어도 행복해지지 않을 확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눈 감아줄 수 있고 상대는 나랑 있는 게 200% 행복한 게 정말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끌어당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끌어당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느끼려고 태어났는데 그걸 느끼게 하지 못하는 상대랑 함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좋아하더라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계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 단계를 대부분 아예 들여다보지 않고 재회를 이룰 수 있대 하면은 그 방법만 찾아다니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가요?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내심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스텝이 재미없는 스텝이겠지만 진심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시고 그래도 예스라면은 끌어당기셔도 됩니다.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랑 만나는 게 맞아요. 저는 진짜 그 사람밖에 없어요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스텝 2에서 해야 될 일은 몰입이에요. 몰입. 집중입니다.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갈자리 금성이에요. 정갈자리 금성인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아마 태양궁들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에 몰입하는 힘이 장난이 아닌데 이 금성이 사랑의 별이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랑 부분에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저 사람을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나오는 그 파워가 대박적이에요.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 그리고 내 사랑을 지키는 힘이 정말 강한 분들이 정갈자리 금성이거든요. 대신 부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니까 좀 네거티브해질 순 있어요. 마이너스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네거티브 부분보다는 몰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선택을 했었는데요. 잠재의식이 열리는 타이밍에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려고 했어요. 잠재의식 열리는 시간,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재의식이 열리는 타이밍은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랑 잠자기 직전이거든요. 잠들기 직전. 제가 낮에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낮잠을 약 20분 정도 자요. 그러면 그 전후에 확언을 쓰거나 확언을 듣거나 했어요. 음성을 녹음해서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확언을 적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확언을 많이 적어보시고 많이 듣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상하기도 추천드립니다. 상상을 할 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과정을 상상하고 또는 최종 장면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과정이라는 거는 상대가 나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한다거나 길에서 마주치거나 뭐 이런 여러분들만의 그 성취 과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 너 아니면 안 돼.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대사를 말하는 어떤 드라마의 최종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대가 나를 꼭 안아줄 때 그 따뜻한 느낌이 어떠할지, 그리고 어느 계절에 나를 찾아올지, 겨울인지 가을인지 그 공기까지 떠올리고 상대랑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의 촉감은 어떠한지, 설레요, 행복해, 이런 감정을 좀 장면에 담아서 그렇게 진짜 실제인 것처럼 느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저는 상대의 이름도 자주 적었어요. 상대방의 이름을 한 수백 번은 적은 것 같아요. 진짜 집착이 대박이죠. 수백 번 적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날 때는 울었습니다. 이게 정화잖아요, 정화. 여러분들이 재회나 짝사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막 따라가고 있을 때는 막 슬픈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는 참지 마시고 눈물을 그냥 쏟아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너무너무 못 참겠다라고 한다면은 10번 전화할 거를 딱 한 번만 전화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연락은 최대한 하지 마시되 너무너무 연락이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한 100번을 참았다가 한 번. 그렇게 현재의식 속에서의 실수는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문자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참았다라고 한다면 진짜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상대의 리액션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의 리액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때. 이게 상대의 리액션이 별로면은 마음이 막 흔들리게 돼요. 내가 그동안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있었다라고 해도 연락했을 때 내 문자를 씹거나 그래? 다음에 보자.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문자가 틱 하고 오면은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도 믿지 못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시간 낭비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리액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건강한 멘탈일 때 그때 시도하는 게 좋으세요. 그게 아니라면은 연락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잠재의식에 맡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넉넉 잡아서 이 스텝 2단계는 대략 2개월 정도 유지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는 기간도 있었어요. 뭐 계속 학원을 듣고 말하는 게 좀 지겹네 하면은 한 며칠 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워크는 했었어요. 문워크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번 정도 했었어요. 정갈자리 시즌, 개자리 시즌. 정갈자리 시즌에 문워크를 한 개 응답을 받아서 연락을 받았고, 개자리 문워크 시즌에 소원문을 올렸을 때 상대가 진짜로 우리 재회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준 그런 타이밍이 찾아왔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워크 하나만으로 이뤘다라기보다는 이미 2달 동안 내 잠재의식을 정돈해왔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몰입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시간과 노력이 쌓여서 이 문워크 타이밍이 왔을 때 응답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몰입의 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까지 하느냐라는 그 기준은 명확하진 않거든요. 저는 딱 2달만 하고 그 뒤로는 아예 내려놨어요. 어느 시점에서 딱 내려놨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들어왔고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서 성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2달 만에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일정 시간 몰입을 하잖아요. 이 몰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나면은 어느 기점에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 스탑. 이때가 내려놓기 타이밍이거든요. 내려놓기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는 아마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상상하기나 확언 듣기 이런 거 아마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상대를 포기한 거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점에서는 포기라기보다는 수긍하고 내려놓기, 이런 감정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의 소원은 잠재의식에 인풋이 됐을 거예요. 근데 포기? 그냥 내려놓는 거는 몰입하는 시간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한 번도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애정의 마음도 끌어당김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그냥 포기했다. 네. 그거는 진짜 기브업인데, 내가 몰입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상대한테 애정을 보내는 시간을 갖고 나서 나도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알아차리는 수긍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제대로 인풋이 되었다면은 성취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을 안 할 거고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만큼 몰입하고 집중하고 내려놓는 타이밍인 거거든요. 그게 진짜 포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려놓아도 되는 타이밍이라서 여러분들이 내려놓게 된 거고요. 아마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상대에 대한 미움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행복을 찾아 나가고 계시는 중일 거예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뭐 이런 여유까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인풋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만나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꾸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만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사람마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잠재의식에서는 오케이, 너의 소원은 인풋이 되었어. 그걸 이루어주는 타이밍은 내가 결정할게. 이제 이게 우주의 영역이거든요. 우주가 성취를 가져오는 타이밍은 그들의 계획이에요. 이거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주의 계획을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려고 하면은 우주는 얘가 자꾸 집착을 하네? 각인이 다 됐는데, 인풋이 됐는데 왜 자꾸 집착을 하지? 하고 다시 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았다면은 성취된 그 타이밍, 성취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자꾸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우주가 알아서 그 타이밍을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MJ라고 적을게요. 메리제이가 먼저 이별을 고했어요. 그리고 상대 남자는 쿨하게 이별을 인정했어요. 빠이, 안녕. 이별을 쿨하게 인정하고 수년이 지났어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많이 나진 않지만 최소 3년 이상은 지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먼저 이별을 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재회를 소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헤어지고 한 1년, 2년 그 사이에 몇 번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냥 안부 문자긴 했어요. 잘 지내니? 요즘 나는 뭘 하는데 네가 생각났어. 이렇게 그냥 자기의 근황이나 그리고 나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간단한 가벼운 문자가 왔었는데 뭐 그래 이렇게 쿨하게 친구처럼 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토탈 한 3, 4년이 지났을 쯤 길에서 제가 우연히 그 사람을 봤습니다. 네. 근데 길에서 마주쳤는데 저는 숨었어요. 뭔가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저기 있는 거지? 인사할 용기가 나지 않고 제가 먼저 찾기 때문에 뭔가 죄인 같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냥 숨었죠. 그 사람을 딱 발견하는 즉시 도망갔어요. 어떡해 이러면서 도망갔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후에 우리가 한 1, 2년이 더 지났을 쯤에 밥을 먹기로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었거든요. 잠깐 밥이라도 먹을래?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 사람을 우연히 얼굴을 봤지만 그 사람은 거의 4, 5년 동안 저를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한 번도 얼굴을요. 근데 밥을 먹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책감이나 과거에 대한 응어리를 내려놓고 싶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되게 T성향이 강한 친구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수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떠올렸대요. 수년 동안 떠올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 내 생각을 하고 상대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면은 진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구나. 사람의 그 떠올리는 파워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도서나 이런 거를 또 보게 되면서 이걸 더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우주의 계획이 아닌가.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도 그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은은하게 내비쳤는데 저는 재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응어리를 풀고 이 관계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상대를 끌어당긴 적이 없지만 상대방이 저를 수년 동안 떠올리면서 이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한 번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우주를 진짜 감복시키고 감동시켜서 나를 끌어당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계획으로는 4, 5년 뒤에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계획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우주가 정말 베스트 타이밍을 가져오거든요. 그때가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 계획하는 것도 다 에고잖아요. 자아가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걸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대방을 충분히 생각을 해주세요. 아까 2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몰입하는 시간을 쭉 가져보세요. 1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1년도 투자해볼 만해요. 아까 스텝 1에서 말했잖아요. 가치를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만큼 멋진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진짜 충분히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는 타이밍을 우주가 계획을 해줍니다. 나의 세계와 상대방의 세계가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려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에너지가 이 상대에게 닿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그 에너지를 딱 캐치하고 갑자기 A가 보고 싶네? A가 잘 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우주가 계획을 해줘요. 자동으로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저처럼 길에서 우연히 몰래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을 그때 우연히 길에서 보고 진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마주칠 수가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저 사람을 내가 보게 되지? 이게 우리 두 사람이 다시 에너지적으로 만나려면은 이 상대가 나를 떠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닿기는 해야 돼요. A가 잘 지내나? A가 그리워지네? 이렇게 생각났을 때
선택을 내릴 거예요. A를 만나야겠다. A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내릴 겁니다. 근데 B는 자유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대방이 아직은 아니야, 만나고 싶지 않아, 연락하고 싶지 않아, 나는 A를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거절하는 선택을 내렸어요. 그러면 계속 시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서로 만나는 타이밍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B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감동적인 에너지를 보내는데 이 B가 진짜 아예 안 돌아볼까요? 한 번쯤은 돌아보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선택의 자유는 상대에게도 있다. 그 부분을 또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 현재의식에서의 노력이에요. 우리 현재의식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이걸로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이 무의식 영역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상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 일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건강한 그런 멘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하고, 현재의식 속에서는 연락을 가볍게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반응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연락 아예 하지 마세요. 문자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리액션이 별로였을 때 내가 느끼는 상처,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의미부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의미부여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연락 끊으세요. 아까 이 친구 얘기했잖아요. 상대 남자는요. 3년 후에 제가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1, 2년 정도 뜨문뜨문 6개월에 한 번씩 연락이 왔는데 저도 별로 리액션을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쳐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별로 딱히 연락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별게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길에서 보고 그 이후에 또 1년 뒤에 또 우리 만날래? 잠시 밥 먹을래? 라고 연락 왔을 때 제가 그래 라고 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너무 연락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개인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외출 전에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저 술 안 마셨고요. 지금 뭔가 나가기 전에 뭔가 에너지가 막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께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별자리 이야기 그리고 별의 흐름 이야기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